위험한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들에게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갑만큼은 확실히 지켜드릴 자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남들 따라 불필요하게 잔뜩 가입하는 건 아닌가요? 감기 진료에만 쓰는 줄 알았던 국민건강보험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몰라서 불필요한 민간보험에 수천만 원을 낭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쓸데없이 새는 돈 낭비를 줄여줄 2026년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4가지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건데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2026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을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급여를 받는 의료 서비스인데요. 누구나 가입되어 있기에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이 제도는 내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을 때 그 초과분을 건강공단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6년도 소득 기준에 따라 1분위에 해당됐어요. 그리고 작년 급여 의료비로는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 1분위 기준은 90만 원인 거 보이시죠? 그럼 급여 의료비 1,0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뺀 9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 한 곳에서 쓴 의료비가 아니라 1년 동안 모든 병원의 의료비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덕분에 여러 병원을 다녔어도 소득 분위별 상한액만 초과했다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쓴 병원비를 정산하고 소득 분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은 2027년 8월경에나 받게 되는데요. 당장 수술비나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환급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그중 대표적인 실손보험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그때그때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환급까지의 시간차를 보완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민원 여기요 등의 어플 또는 건강공단 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못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조회해야겠죠. 또 요즘은 어플과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시기에 맞춰 카카오톡을 통해 먼저 알림이 오기도 합니다. 신청을 못하면 못 받으니까 알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지만 환급까지 오래 걸리고 급여 의료비만 지원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상한제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감당하기 힘든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때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23년을 기점으로 사업 대상의 문턱도 많이 낮춰졌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금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 기준으로 범위가 넓어졌고요. 재산 기준도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과세 표준액이 초과되어 대상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줄었고요. 지원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대상 질환도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통원시에는 중증 질환만 해당됐는데 23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입통원 가리지 않고 포함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이 넘으면 8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는 총액 120만원 초과시 2인 이상부터 총액 160만원 초과시 70%를 지원받고요.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총액이 연소득 10%를 넘으면 60% 지원됩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시점이 있어요. 먼저 실손보험이나 지자체나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엔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되거나 건강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특실, 1인실 입원, 간병비, 요양병원의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꼭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방문하셔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산정특례제인데요.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뇌, 심장 등 중대질환과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등에 걸렸을 때 의료비의 90%에서 100%를 지원해 줍니다. 자세히 보면 암, 뇌출혈,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걸리면 95%를 지원해 주고요. 중증 화상, 외상도 95%,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90%, 결핵 및 잠복결핵은 100% 지원합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엔 보장기간은 첫 진단 후부터 5년 동안이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발, 전이, 잔존암이 남아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5년씩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 부담금 상한제처럼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양성자,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비급여 암 치료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나 다른 민간보험으로 비급여 의료비 위주로 대비하셔야겠고요. 다시 말하면 급여 의료비는 생각보다 개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급여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썼어도 이 중 95%인 4,750만 원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거고요. 남은 250만 원 중 4세대 실손 기준 급여 80%인 200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결국 개인이 급여 치료로 5천만 원을 썼어도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50만 원에 불과한 거죠. 무엇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다르게 실손보험이나 지자체 지원금 등 다른 보장을 받았더라도 환수해 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른 혜택보다 비교적 쉬운데요. 암, 뇌, 심장 등 질병에 걸리면 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곤 합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해달라고 말하면 진행해줄 거고요.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 첫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확진된 날부터 의료비 지원받고요.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에 30일은 국가 지원도 없이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산정특례제 신청 기한은 30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산정특례제도인데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는 중대질병의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실손으로만 돌려받아도 개인 지출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과하게 몇십만 원씩 보험료 내면서 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 가족력이나 병력에 따라 몇 가지만 더 알차게 준비하면 빚내서 보험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 숨겨진 혜택,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산정특례 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 혜택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에 의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직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가사활동, 목욕, 간호, 진료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노치원 등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여받을 수도 있죠. 이 밖에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활용형 방문요양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돼요. 등급은 점수에 따라 심각한 상태인 1급부터 비교적 경증인 5급, 그리고 치매 환자 중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는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판정받으면 설명드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만일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장기요양 기간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엔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받으면
특별 현금급여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전액 무료인 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거나 노치원 시설 이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15%, 노인 요양시설 이용 시엔 20%, 물품 구매 및 대여 시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 생활자는 자기부담금이 면제되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등급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케어해야 할 가족 구성원에게도 많은 도움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간혹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 간략히 정리한 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본 안전망이고요. 반면 실손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보험으로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접 가입한 기억도 없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가입해준 적도 없다면 여러분은 현재 무보험 상태일 가능성이 큰 거죠. 국가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비급여 항목이나 당장의 지출을 메워주는 건 실손보험의 역할입니다. 혹시 모를 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내 보험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쓸데없이 새는 동남비를 줄여줄 2026년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4가지에 대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잊지 않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미남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의 선택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